매일같이 택시를 몰며 어렵게 살아가던 한 할아버지. 동네 사람들은 그를 호구라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났고 모두가 무릎 꿇었습니다. 가난한 줄만 알았던 택시기사 알고 보니 국가가 숨긴 전설적인 요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몰랐던 한 노인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석재입니다. 올해 78세이고 서울에서 40년 넘게 택시를 몰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호구석 택시 할배라고 부르곤 했어요. 늘 구겨진 옷에 낡은 택시를 몰고 다니며 어디서든 웃으며 비비적거리는 모습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모든 가면을 벗기로 했습니다. 40년간 숨겨온 진짜 제 모습을 세상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야, 윤 노인. 또 여기 주차했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박정호 사장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택시키를 돌렸어요.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바로 옮기겠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이 동네 품격을 떨어뜨리는 건 당신 택시뿐이야. 언제까지 그 고물차 몰고 다닐 거예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익숙한 듯 손을 흔들며 차를 빼냈어요. 박 사장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을 소유한 부자였고, 저는 그저 그날그날 번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택시기사였으니까요. 석재 씨, 또 박 사장한테 혼났네요? 옆 건물 경비원 김 아저씨가 동정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 주차한 거니까요. 그래도 너무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인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이라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젊은 시절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무시하고 있었으니까요. 택시 운전대를 잡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택시. 신호대기 중이던 저에게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30대 후반 정도의 남자였어요. 뒷좌석에 앉은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여의도 국정원 별관으로 가주세요. 국정원이라는 단어에 제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그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재 의원님, 제 몸이 굳었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어요. 죄송한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택시기사예요. 1979년부터 1985년까지 대북공작부 소속이셨죠. 암호명 까마귀. 북한 내부 침투 작전을 총 17회 수행하셨고 그중 14회를 성공시키셨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당신 누구입니까? 국정원 대북정보과 김민수 차장입니다. 오늘 윤 의원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김민수는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저는 이미 은퇴했습니다. 40년 전에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임무가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임무라니 대체 무슨 말입니까? 김민수 차장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1985년 마지막 작전에서 회수하신 북한 내부 정보가 있습니다. 당시 너무 위험해서 봉인했던 자료죠.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평양 외곽의 한 비밀 연구소에 침투해서 얻어낸 핵개발 관련 문서들. 그 자료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국가기밀로 분류되었고, 저조차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었어요. 그 자료들이 지금 왜 필요한 겁니까? 최근 북한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0년 전 윤 의원님이 가져오신 정보가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범한 택시기사로 살아온 4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자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 대여금고가 아닙니다. 더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그날 밤, 저는 40년 만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폐공장 지하에 제가 직접 만든 비밀 공간이 있었어요. 복잡한 암호를 입력하고 지문 인식을 거쳐 철문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안에는 당시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기밀 문서들, 작전 보고서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급한 보상금들, 현금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있었어요. 위험한 작전의 대가로 받은 거액이었지만 저는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이 모든 게 진짜였구나. 혼자 말을 중얼거리며 40년 전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저는 북한의 핵연구소에 침투하는 극비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위장 신분으로 북한에서 생활하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미 그 시절부터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이었어요. 작전을 마치고 귀국할 때 상부에서는 저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윤 요원, 이번 작전의 성공으로 당신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공개되면 남북관계에 심각한 파장이 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민 없이 답했습니다. 국가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저의 공로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말소되고 새로운 신분으로 평범한 시민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다음 날 김민수 차장과 함께 국정원에 갔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들어서는 그 건물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국정원장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년 전 제 부하였던 그가 이제는 국정원의 수장이 되어 있었어요. 최 원장님, 그때 그 새내기 요원이 이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셨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정보 덕분에 우리나라 안보가 지켜졌어요. 회의실에서 40년 전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정보들은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했어요. 이 정보가 있었기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진정한 영웅이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라는 건 과합니다.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국정원에서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기로 말이에요. 그동안 보관해둔 30억 원의 돈을 제대로 쓸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받은 보상금이니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 사장님, 박정호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택 씨? 뭐야? 웬일로 전화해? 사장님, 건물 옆 땅 말입니다. 매매 의사가 있으시면 제가 사고 싶습니다. 뭐? 너가? 그 넓은 땅을 너가 산다고?
하, 윤노인. 농담도 정도가 있어야지. 농담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거래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박 사장은 여전히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윤노인, 그 땅이 얼마인지 알아? 시세가 20억이 넘어. 택시 몰아서 언제 그 돈을 모아? 저는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야? 계약금입니다. 2억 원이에요. 나머지는 잔금 때 드리겠습니다. 야, 잠깐. 이 돈 어디서 났어? 설마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받은 돈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돈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진짜였어요. 박 사장님,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박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 씨,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택시기사였습니다. 땅을 매입한 후 저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건물을 원하시나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싶습니다. 1층은 무료의료센터, 2층은 도서관, 3층은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실과 카페로 만들어주세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10억 원 정도면 될까요? 설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원이면 정말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예산이 있으신가요? 저는 계약금으로 1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평범한 택시기사가 대체 어떻게 그런 큰 건물을 짓는 건지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야, 정말 미치겠네. 윤택씨가 대체 뭐야? 박 사장이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녔지만 아무도 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로또라도 당첨된 건가? 아니면 숨겨둔 재산이 있었나? 추측들만 무성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택시를 몰고 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동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거든요. 석재 씨, 정말 대단하세요. 동네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시다니. 아, 별 말씀을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뭔가 보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6개월 후 윤석재 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였어요. 박 사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윤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시설이 생겨서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 천만에요. 박 사장님, 제가 이 동네에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요. 개관식이 끝나고 박 사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윤 씨, 솔직히 말해봐. 당신 대체 뭐 하던 사람이야? 이런 돈이 어디서 나와?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제 말해도 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박 사장님, 정말 궁금하시면 내일 시간 내서 만날까요? 다음 날, 저는 박 사장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40년 전까지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어떤 공무원인데 그런 큰 돈을 받아? 국가 정보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었어요. 박 사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설마, 스파이? 정확히는 대북공작원이었습니다. 북한에 침투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어요. 진짜야? 농담 아니고? 저는 가방에서 40년 전 받았던 표창장을 꺼냈습니다.
대통령 표창이었어요. 이것도 가짜야? 진짜라면 진짜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직도 비밀 사항이거든요. 박 사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택시는 은퇴 후에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에요. 40년간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박 사장은 제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괜찮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택시기사로 대해받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국가 영웅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참으셨어요? 영웅이라는 건 과합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박 사장은 동네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조금씩 전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제가 과거에 국가를 위해 일했다는 것만요. 문화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택시 운전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40년간의 택시기사 생활을 마무리하는 때가 온 거죠. 마지막 운행일, 제 택시에 탄 손님은 30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병원으로 가주세요. 급해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였습니다. 저는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네요. 별 말씀을요.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승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문화센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1층 의료센터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무료 진료를 받고 2층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어요. 3층 휴게실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곳이 있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 동네 서민 중 한 명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박 사장도 자주 찾아와서 함께 차를 마십니다. 선생님,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40년간 택시 몰면서 한 번도 그 돈에 손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문화센터에 낯이 익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40년 전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였어요. 석재야, 정말 너냐? 준호 형님, 어떻게 여기를? 이준호는 현재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 윤석재 문화센터라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왔는데 정말 너구나. 형님도 잘 지내셨네요. 그런데 석재야, 너 정말 40년간 택시 몰았어? 네, 그랬습니다. 준호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하다. 나는 은퇴하자마자 보안업체 차려서 돈 벌기 바빴는데 각자 선택한 길이 다를 뿐이에요. 17장 언론의 관심. 문화센터가 유명해지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재 문화센터의 설립자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간단한 사진이라도. 그것도 어렵습니다. 기자들은 궁금해했지만 저는 끝까지 언론 노출을 피했어요. 아직도 비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문화센터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고등학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설립하신 분이세요? 그렇단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살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 할아버지는 뭘 하시던 분이에요? 택시기사였단다.
택시기사가 이런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절약을 오래 하면 가능하지. 아이는 신기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화센터가 생긴 후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적했던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카페와 작은 상점들도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동네 상권이 살아나는 거죠. 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네 반장이 감사 인사를 왔습니다. 과찬이세요. 동네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죠. 그래도 시작은 선생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저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40년간 모아둔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다니. 국정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윤 선생님, 정부에서 선생님께 훈장을 수여하고 싶어 합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신데.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훈장은 필요 없어요. 그럼 최소한 연금이라도.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김민수 차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진짜 애국자죠. 문화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주년 기념식을 열기로 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장님도 참석하셨어요. 윤석재 선생님께서 이 지역을 위해 해주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과분한 상입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 거요. 박 사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윤 선생님을 평범한 택시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단한 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40년간 이 동네에서 택시를 몰며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보상금을 4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뒀다가 여러분을 위해 이 문화센터를 지었습니다. 박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저 이 나라의 평범한 국민 중 하나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과거를 공개한 후 동네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국가 영웅이셨는데 영웅은 아닙니다.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매일 문화센터에 나와서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은 대학생들이 찾아와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젊을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할 일이야. 저희도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란다. 김민수 차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윤 선생님, 국정원에서 후배들을 위한 특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강이요? 선생님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 하는 젊은 요원들이 많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겠습니다. 한 달 후, 국정원 강당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200여 명의 젊은 요원들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저는 40년 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의 젊은 요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선배님, 은퇴 후에 어떻게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한 요원이 질문했습니다. 평범한 삶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임무를 마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에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강수입니다. 퇴직한 공무원이에요. 며칠 함께 지내보니 이강수 씨에게서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같은 업계 출신의 냄새 말이에요. 강수 씨, 혹시? 네. 윤 선배님, 저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15년 후배였어요.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설의 까마귀 선배님이 여기 계신다고. 이제 문화센터에는 2명의 전직 요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강수가 온 후로 과거 동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재야, 정말 여기 있었구나. 명우 형님, 30년 만에 만나는 동료였습니다. 너 진짜 40년간 택시 몰았어? 네, 그랬습니다. 미쳤군. 나는 은퇴하자마자 사업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한때는 같은 꿈을 꾸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정기 모임이라도 만들까?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까마귀 동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센터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문화센터에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김민지 학생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민지야, 중요한 건 남들이 인정해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느끼는 일이야. 의미요? 그래. 내가 40년간 택시를 몰며 행복했던 이유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야. 그럼 어떤 일이든 의미가 있을 수 있나요? 물론이지. 청소부든 대통령이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모두 의미 있는 일이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정호 사장도 문화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선생님, 제가 건물 관리는 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사장님, 아니에요. 그동안 선생님께 너무 무례했는데 이제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박 사장은 자신의 건물 1층을 무료 급식소로 내뒀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로 쓰세요. 박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진짜 부자는 나누는 사람이라는 걸.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석재 선생님을 국가유공자로 포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공로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보다는 현재 국가를 위해 일하는 분들을 더 알려주세요. 결국 정부는 제 뜻을 존중해서 공식적인 포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화센터가 성공하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설을 만들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윤 선생님, 저희 동네에도 이런 센터를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노하우는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전국에 비슷한 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나라 지역사회가 달라지고 있어요. 과찬입니다. 시작만 제가 했을 뿐,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정기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선생님,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78세의 나이에 받은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다 했고요. 그래도 수술은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활발하게 활동할 수는 없게 되었어요. 건강상 문제로 제가 직접 문화센터를 관리하기 어려워지자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호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이강수가 사무국장을 맡았어요. 선생님은 이제 명예관장님이 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안심입니다. 동네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선생님이 씨앗을 뿌리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키워나가겠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 저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만 택시를 몰기로 한 거예요. 40년 전 그 낡은 택시를 수리해서 하루만 운행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윤석재 선생님이세요? 첫 번째 손님이 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선생님 택시 타보는 게 꿈이었어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제 택시를 탔습니다. 모두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좋아졌어요. 과찬입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기밀 사항은 빼고 써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위주로 쓰시면 됩니다. 평범한 택시기사의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인쇄는 모두 문화센터 운영비로 기부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책까지 히트시키시다니.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책이 유명해지면서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함 속의 특별함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다녔어요. 여러분, 저는 40년간 택시기사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후배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배님, 은퇴 후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하셨어요? 젊은 요원이 질문했습니다. 정체성이란 직업이 아니라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야. 가치관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 그것은 은퇴해도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럼 택시 운전도 국가를 위한 일이었나요? 물론이지.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도 국가를 위하는 일이야. 문화센터에서 미래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20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만 하는 게 아니야.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애국이지. 몇 년 후 그 아이들 중 몇 명은 공무원이 되었고, 몇 명은 교사가 되었고, 몇 명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80세 생일을 맞아 동네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박 사장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날까지 살게 해주셔서.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과거 동료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석재야, 내가 제일 잘 산 것 같다. 형님들도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80년의 인생 중 가장 보람찼던 시간은 언제였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택시를 몰며 평범하게 살았던 40년이었어요. 국정원에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신입 요원들의 정신교육 교관을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식으로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저는 80세의 나이에 다시 국정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자로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윤석재입니다. 여러분의 선배이자 교관입니다. 신입 요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40년간 택시기사로 살았습니다. 그 경험이 제게는 최고의 첩보 훈련이었어요. 택시 운전이 첩보 훈련이요? 맞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모두 택시 운전으로 기를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젊은 요원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평범한 시민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요원의 자질이에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을 숨은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웅은 아닙니다. 그럼 본인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40년간 비밀을 지키며 평범하게 산 것 자체가 대단한 일 아닌가요? 비밀을 지킨 것이 아니라 평범함의 소중함을 지킨 거예요. 기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82세입니다. 문화센터는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전국에 비슷한 시설들이 100개가 넘게 생겼어요. 매일 아침 문화센터에 나가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후에는 국정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요.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40년간 숨어 살았던 것을?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4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박 사장은 이제 제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석재야, 너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았구나.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도 저는 평범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문화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동네를 산책하며 일상을 보내요.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것이라는 걸 82년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윤석재입니다. 한때는 국가요원이었고 40년간은 택시기사였으며 지금은 그냥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